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사람들이 부모 운도 타고나는 거라고 하던데 모든 것을 내줘도 아깝지 않은 저희 딸이 엄마를 닮아 부모 운이 없는 것 같아서 매번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도 미혼모 가정에서 자라왔고 유일한 가족이었던 엄마마저 재혼을 하게 되면서 버려져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창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항상 외로웠고 나이가 차면서 고아원을 나온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3-4개씩 하면서 힘들게 먹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버틴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이 아빠를 만나게 되었고 그동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이 남자에게 받게 되었으며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연인 관계로 지냈습니다. 제가 뭐라고 아이 아빠는 모든 것을 해주려고 했고 특유의 해맑음으로 항상 저를 웃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이 모습을 보며 난생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 아빠는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미래 계획을 세우려고 했고 저와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며 믿음을 주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로서는 변변치 않은 직장 하나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들기도 했지만 2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잘해주는 아이 아빠의 듬직한 모습을 보면서 한번 믿고 끝까지 가보려고 했죠. 하지만 인간에게 시련은 항상 실과 바늘처럼 붙어 다닌다고 하더니 아이 아빠의 듬직하고 믿음직한 모습에 죽을 때까지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했고 당시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이가 찾아왔다는 것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아빠도 갑작스러운 일에 분명히 놀랄 테지만 연애를 하면서 지켜봐왔던 모습은 책임감이 강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는 것에 기뻐하며 함께 잘 키워보자고 할 것으로 생각했고 곧바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반응과는 다르게 아이 아빠는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색이 된 얼굴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려고만 했고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며 저의 탓으로만 몰고 가더군요. 유주야,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나는 책임질 수 없어. 막말로 우리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니? 당연히 네가 조심을 했어야지. 뭐라고? 오빠도 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지 왜 없어? 아이가 혼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둘이 만든 건데 당연히 우리가 책임지고 키워야지.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만 당연히 여자인 네가 조심을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책임지라고 하냐? 막말로 내가 책임지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절대 결혼 승낙 안 하실 거고 너랑 아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한순간이야. 나는 끝까지 모른 척 할 테니 나 키우고 싶으면 혼자 키우던가 알아서 해. 장난해? 뱃속에 아이 낳아 키우고 싶으면 혼자 키우라고? 애아빠가 되어서 그게 할 소리야? 진짜 대화 안 통한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자신 없으면 차라리 내가 할게. 그러니까 따로 자리 마련해줘. 유주야, 정신 차려. 나 애 아빠 아니고 네가 아무리 우리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빌어봐야 어차피 쫓겨나니까 그냥 포기해. 아니, 아무리 오빠가 회피를 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결혼을 하던 다른 방법을 찾던 결판 내야겠어. 따로 자리 마련해줄 생각 없으면 내가 그냥 오빠 집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릴게.
더 이상 아이 아빠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 부모님께 무작정 찾아가 말씀을 드리고 상의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다는 생각에 화를 잔뜩 내고 있는 사람을 뒤로 한 채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당연히 아이 아빠의 부모님과 따로 약속을 잡지 않고 집에 방문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 이미 아이는 생겨버렸고 아이 아빠는 계속 회피만 하며 책임 전가를 하니 별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곧바로 아이 아빠의 부모님을 찾아가 만나 뵙게 되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 김유주라고 합니다. 상의 드릴 것이 있어서 실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급한 마음에 따로 약속을 잡지 못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 최근에 우리 아들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여기까지 무슨 일이냐? 이런 말씀을 초면해 드리게 되어 죄송하지만 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병원도 다녀왔고 오빠에게도 따로 전달을 했는데 자꾸만 회피를 하고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예의가 아닌 것을 알지만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니 우리 아들도 거절을 한 것 같은데 집으로 무작정 찾아온다고 해서 아이 핑계로 결혼시킬 생각은 없다. 따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리 아들 부잣집 의대생이랑 선을 받고 앞으로 그 집 딸내미랑 결혼시킬 생각이야. 그 아이는 낳던 말던 신경을 쓰지 않을 테니 책임을 지더라도 알아서 해라. 오빠에게 선을 봤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께서 부잣집 의대생 며느리가 탐이 날 수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집 피가 섞인 아이인데 아이 아빠로서 오빠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아니, 막말로 우리 아들 피가 섞였는지 다른 남자아이를 가졌는지 우리가 알 게 뭐냐?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 너 부모 없는 고아라며 고아원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는 애를 너 같으면 집에 쉽게 들일 수 있겠니? 혹시 돈 때문이라면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금 보태주마. 다른 남자아이를 가졌다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최소한 어머니 아버님은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왔는데 잘못 생각했던 것 같네요. 오늘은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으니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휴, 얘는 어디서 커머리 같은 애랑 만나가지고. 아우, 나갈 거면 얼른 나가라.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부모님은 애기 아빠와 똑같이 행동하셨으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고 거머리 같다는 등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으셨어요. 무엇보다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뱃속에 있는 아이도 같은 취급을 하시고 심지어는 애기 아빠가 다른 여자랑 선을 봤으며 그 여성분과 결혼을 시킬 것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시니까 저로서는 할 말이 없더군요.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 막막함이 느껴졌고 앞으로 혼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휴대폰 알람음이 울려 확인을 해보니까 제 통장으로 5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잘못 입금을 했다고 생각하고 은행에 신고를 하여 주인을 찾아 돌려주려고 했으나 곧바로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애기 아빠 부모님께서 애기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계좌번호를 이용해 돈을 넣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 재차하는 말이지만 우리 아들은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다만 아이 아빠가 내 아들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우리가 경우 없는 집안은 아니니 50만 원 정도 보낸다.
그걸로 아이 낳을 때 사용하던 아니면 월세방을 구하거나 알아서 해라. 어머니, 저는 앞으로의 일을 상의하러 간 거지 돈 받을 생각으로 찾아간 거 아닙니다. 보내주신 돈은 다시 송금해 드릴 테니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아이 가진 것을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돈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돈을 다시 돌려줄 필요는 없으니 그거 받고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어차피 내일 당장 전화번호도 바꿀 테니 연결도 되지도 않을 거다. 애기 아빠와 애기 아빠 부모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따로 돈까지 보내면서 본인은 피부치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도 많이 했고 정도 떨어져 결혼을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 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닌 것 같더군요. 당연히 나중에 아이를 낳은 후 애기 아빠한테 인지 청구 소송을 걸어서 양육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억지로 돈을 받아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애기 아빠 어머님께 받은 전화를 마지막으로 혼자서 아이를 책임지기로 결심했고 곧바로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한 후 미혼모 시설로 들어가서 살다가 시설의 도움을 받아 예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다 막막하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이를 출산한 후 시설에서 지내다 보니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부해주신 아기 용품도 지원이 되며 미혼모의 입장으로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서로 도와가면서 의지한 채 사니까 훨씬 수월했던 것 같아요. 다만 미혼모 시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저는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없어서 일을 할 때마다 갓난쟁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면 앞으로의 생계가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따로 보육시설에 맡길 수도 없었고 막말로 일을 하러 나가면서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게 허락해 주실 천사 같은 사장님도 없을 것 같더군요. 그렇게 시설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던 도중 우연히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방 언니가 너튜브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사람들이 영상을 좋아해 준다면 수익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한번 도전이나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고아원에서 살면서 가끔씩 외부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방문하거나 내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카메라 앞에서 나름 포즈도 잘 취하고 영상에 나오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저에게는 이런저런 사연도 많을 뿐 아니라 아이를 육아하면서 생겨나는 일들을 촬영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만약 너튜브의 반응이 좋다면 아이 케어에 대한 고민도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이었고요. 당연히 너튜브를 시작하기 위해 배우고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았지만 다행히 경험이 있는 옆방 언니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하니 애기 아빠에게 받은 50만 원을 투자해 도전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처음에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기술까지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았기에 너튜브 채널에 올라간 영상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고 실망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말처럼 부족하지만 꾸준히 영상을 촬영하여 올렸더니 사람들이 기구한 저의 사연에 응원과 위로도 해주시고 크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어주시겠다는 분들도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폭발적인 반응이 생겨나게 되고 오히려 영상을 보시고
댓글과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너튜브를 시작한 지 약 3년 정도 지났을 시점에는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었던 시절보다 좀 넉넉한 수익을 만져볼 수 있었어요. 그로 인해 일을 하면서 갓난쟁이 아기 맡길 곳을 찾지 않아도 되었고, 미혼모 시설에서 나와 있을 때 둘이 살기에 딱 적당한 집을 구해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었죠. 당연히 아이를 키우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 너튜브를 하면서 재혼을 한 후에 저를 고아원에 버리고 간 엄마에 대한 소식도 듣고 가끔씩 연락을 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엄마라는 사람도 나름대로 저를 키울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더군요. 어렸을 적에 엄마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 어떻게 어린 딸을 고아원에 버리고 갈 수 있냐고 화를 냈을 테지만, 막상 제가 같은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느 정도는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3살이 되었을 시점에는 금전적으로는 여유가 훨씬 많아지게 되면서 제가 아이를 키우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었던 만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잠시나마 아이도 돌봐주고 필요한 물품도 지원하기 위한 엄마의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댓글과 메일을 통해 사연을 받아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본 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10명 선정했고, 제 사비를 투자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득 구매하여 선정되신 분들의 집으로 직접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2주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총 9명의 사연자분들을 만나 뵙고 도와드렸고, 마지막으로 가장 마음에 쓰였던 10번째 사연자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이것저것 챙겨서 달려가게 되었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그곳에서 우연히 애기 아빠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이전에 아기가 생겼다며 애기 아빠 부모님을 뵙기 위해 방문했었던 곳과는 달리 집이 너무 허름해 보여서 애기 아빠가 사연의 주인공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오히려 저와 딸을 보더니 본인이 영상을 보고 사연을 보낸 것이 맞다면서 잘 지냈냐고 인사를 먼저 건네더군요. 아무리 너튜브 특성상 온라인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 시청자의 정보는 닉네임과 주소, 나이 정도만 알고 방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저로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애기 아빠는 시청자이니 영상 속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저를 알아보았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사연까지 신청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본인이 무참히 버린 사람에게 사연을 신청하지는 않았을 텐데. 유주야, 그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사정이 많이 어렵다. 나도 너한테 사연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도 될지 여러 번 고민을 했었는데 하루 벌어 하루 힘들게 살고 있다 보니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 무슨 소리야? 나랑 우리 애기 버릴 때 생각 안 나? 부잣집 의대생 며느리랑 결혼할 거라고 나한테 50만 원 던져주고 버렸잖아.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다고? 나 만날 때까지만 해도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해? 게다가 그 좋던 부모님 집은 어디 가고 이런 산골짜기 마을에 있는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미안하다. 네가 말하는 부잣집 의대생 며느리랑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알고 보니 부잣집 내연녀 딸이라 그 집에서 재산은 물려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의대생도 아니었고 어떻게든 놀고 먹으려는 20대 철부지 여자였어. 이게 밝혀지면서 그 여자는 갓난쟁이 아기를 출산한 후 도망가 버렸고 아버지는 이 일로 충격받아 쓰러지셔서
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겨 급한 대로 내가 해결을 해보려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더라고. 결국 집도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 참, 어이없다. 결국 돈 때문에 뱃속에 있는 본인 딸 버리고 부잣집 여자랑 결혼하려다가 사업도 말아먹은 거네. 꼴랑 50만 원 던져주고 알아서 나오고 키우라며. 나랑 내 딸 버릴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래. 나 좋은 마음으로 이 일 시작했지만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해도 당신이랑 그 여자 딸은 도와주기 싫다. 아빠 없이 자란 우리 딸이 불쌍해서라도 싫어. 유주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믿겠지만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어. 당연히 아빠라고 한다면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 사업을 키우려면 그 여자 집안에 도움이 필요했어. 그리고 나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었어.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애기 아빠를 보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듣지 않고 그냥 스탭들 챙겨서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당연히 함께 애기 아빠의 집에 방문한 스탭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에 사연자를 새로 구해서 재촬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을 했었지만 갑작스러운 일을 겪다 보니 따로 대책이 없어 일단은 돌아가서 상의하자고 이야기를 해주고는 급하게 발걸음을 돌렸죠. 그렇게 스태프들과 딸아이를 챙겨서 차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도중 우연히 애기 아빠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고 더 이상 이 집 식구들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치려고 했으나 어머님께서 저를 알아보셨는지 그대로 잡아 세우시더군요. 얘, 너 유주 아니니? 우리 아들 아이 가졌다면서 몇 년 전에 집 찾아왔던. 어머, 네가 안고 있는 아이가 우리 아들 딸아이구나. 아니요. 왜 이러세요?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당신 아들 딸은 집 안에 있겠죠. 지금까지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며 모른 척하고 연락 한 번 없더니 이제 와서 당신 아들 딸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쌍한 척 사연까지 남겨가며 도와달라고 하는 거 양심 없는 행동이니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고요. 유주야, 너도 집에 들어갔다 온 것 같으니 하는 말이지만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눈 한 번 딱 감고 우리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유성이 지 아빠 충격받아서 돌아가신 후에 우리 식구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월세로 살면서 애엄마가 도망가서 우리 손녀 출생신고도 못하고 있고 또 유성이랑 내가 일을 한다고 해도 애기 먹일 음식 구매하기도 벅차다. 그래서요. 저도 힘들게 살았어요. 저도 혼자 개고생하면서 이만큼 일으킨 거라고요. 당신들이 꼴랑 50만 원 던져주고 아이 알아서 잘 키우라고 해서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 살면서 앞으로 시설 나가게 되면 생계는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 계속 걱정하며 살았다고요. 그렇게 당신들이 버린 딸아이 힘들게 키웠던 저한테 다른 여자랑 낳은 아이 생기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뭐 그때 저한테 주셨던 50만 원이라도 다시 돌려드릴까요? 그걸 원하세요? 아이고, 아니 그건 아니고 어차피 너도 요즘 세상에 혼자 아이 키우기 쉽지 않다는 것 알 거다. 우리 아들도 애엄마가 버리고 간 딸아이 미혼부로 혼자 키우고 있고 어차피 같은 상황인데 우리 아들이랑 다시 한번 차려보는 것은 어떠니?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앞으로 둘 사이 절대 간섭하지 않으마. 뭐라고요? 제가 왜 그래야 해요?
이제는 부잣집 의대생 며느리 도망치고 없으니까 제 돈이 탐나시나 봐요? 제가 찾아갔을 때 제가 고아라서 다른 남자 아이일까봐 걱정된다면서요. 그리고 저희 딸아이 이제는 좋은 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괜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애아빠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손녀한테 아빠 만들어줘야지. 너한테도 안정적인 가정이 이뤄서 나쁠 것은 없으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참 어이가 없네요. 저희 딸의 아빠가 저렇게 허름한 집에서 그것도 배다른 동생 안고 출생신고도 못한 채 살고 있는데 오히려 있어도 창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재우는 흠도 아니라는데 필요하면 정신상태 멀쩡한 아빠 만들어줘야 되니까 헛소리하지 마시고 들어가셔서 안에 있는 진짜 손녀나 잘 챙기세요. 더 이상 애기 아빠와는 연관된 어떠한 사람과도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하시는 말씀을 끊고 그냥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딸도 아직 어려서 그런지 아니면 당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아빠와 친할머니라는 것을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새로운 사연자 한 명을 추가적으로 채택해서 재촬영을 진행하고 딸아이 선물을 사서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애기 아빠와 애기 아빠 어머님이 함께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처음에는 들을 말도 없고 어린 딸 아이가 친아빠라는 것을 눈치채면 안 되니까 그냥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사람들은 창피함도 모르는 건지 저와 딸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하게 딸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고 어린애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는데 두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월세를 몇 달째 내지 못해 갓난쟁이 아이 안고 한겨울에 쫓겨나게 되었다며 결혼까지는 바라지도 않을 테니 제가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며칠만 신세를 지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대체 무슨 낯짝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만약 본인들까지 받아주기가 부담스럽다면 아이만이라도 보호해달라며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어 시설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불쌍한 아이 엄마의 마음으로 한 번만 받아달라고 애걸복걸했어요. 하지만 네 품에 있는 아이만 불쌍하고 집안에 있는 3년 전에 버려진 딸아이는 불쌍하지 않냐고 하면서 절대 받아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거머리처럼 이리저리 붙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준 50만 원 다시 가져가서 잘 키워보라고 지갑에서 꺼내 던져주니 그 두 사람은 정신없이 바닥에 떨어진 현금을 줍더라고요. 정말 사람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더니 이 사람들 모습이 딱 그렇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았을 때 그 세 사람은 50만 원으로 숙박업소를 구해 들어가게 되었고 애기 아빠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용직 일을 하면서 저녁에는 대리운전까지 한다고 애기 아빠 어머님이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혼자 손녀를 돌보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역시 인과응보라고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신은 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부모 잘못 만나 힘들게 살고 있는 아기가 마치 어릴 적 저의 모습 같아 불쌍하고 안쓰럽긴 하지만 그것도 아이의 운명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저의 기구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